탁월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영어의 4강, 우리 4강 다음 글의 제목 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조금 지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한 땀 한 땀 노력하는 게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라는 게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공부라는 게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지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쌓여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어가 탁월해지고 여러분의 수능이 탁월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탁월해질 거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결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맺힐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강의 라이트 책이라고 같이 한번 지금 보세요. 이 지문은 여러분, 다음 글의 제목이 4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제목에 있는 밑에 선지 있죠. 선지에 있는 제목 표시를 각 지문의 위에 상단에 토픽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픽의 표현을 같이 한번 보고 이 토픽의 표현들이 지문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지문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 연결을 다 표시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수업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의 책에도 선생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참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효율이. 자, 혹시라도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선생님 PPT 화면에 어떤 일련의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글의 토픽 센텐스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키워드는 다음 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죠. 어떤 메시지, 토픽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라고 하는 거고 그 키워드는 이 지문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럼 우리가 paraphrasing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은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거는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체크된 거는 다음 문장의 문장 삽입이 이 지문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게 9월하고 수능이죠, 여러분. 그래서 9월과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 삽입으로 선생님이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lright, check it out의 지문의 토픽 센텐스는 토픽은 보면 The expansion of hospital provision and consequence. 자, expansion이라는 게 뭡니까? 팽창이죠. expand란 동사의 명사인데 expand란 동사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확장입니다. 자, 그걸 알고 계시면 요즘 병원의 그러니까 병원의 제공이란 건 어떤 병원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냐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가 표시된 문장은 밑에 선생님이 토픽이라고 표시해둔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이 되겠어요. The dramatic rise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 글의 토픽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자, as the health of the social body began to change, hospitals became the primary institution to care for the sick and monitor the passes from life to death. 보면 자, 어떤 health 건강이 of the social body 어떤 사회적인 body인데 이 사회적인 body라는 걸 한글말로 옮기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 social body가 말하는 건 선생님 볼 때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개체군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속에 있는 어떤 개체군들의 건강이 began to change,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즘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건강이 굉장히 더 좋은 쪽으로 많이 향상되고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hospitals, 병원들이 became 되었습니다. The primary, 어떤 중요한 기관들이 되었습니다. institutions to care for the sick, 어떤 아픈 사람들을 to care, 뭔가 돌보고 and monitor, 이 monitor라는 게 앞에 care for 하고 병렬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시해주고 monitor, 근데 여기서 감시가 어떤 negative한 의미의 감시가 아니라 뭔가 그 어떤 사람의 여기 보면 passes from life to death,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어떤 passage, 과정 경로를 뭔가 관찰해 준다는 거죠. 이 monitor 여기서 뜻은 그러한 주된 기관이 이제 병원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픽에서 말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문장이 선생님이 토픽이라고 체크한 이유는 이 글의 주제가 병원의 확장 앞에 적어놓은 대로 expansion 네모로 돼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하는 결과 아닙니까? 이 expansion과 consequence 키워드가 같이 들어있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이 토픽이죠.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을 잘 유념해서 보길 바라요, 여러분. So dramatic rise in the number of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어떤 그런 나라 전역에 걸친 어떤 병원들의 수에, the number가 수죠. 병원들의 수에 있어서 dramatic, 어마무시한 어떤 상승과 and their increasing control. 그런 어떤 병원의 증가하는 어떤 통제력, 장악력, over the health of the nation. 어떤 그 나라의 건강에 있어서 그런 어떤 양적인 변화가 contributed to, 어디 기여하다는 뜻이잖아요. The separation of death from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죽음을 분리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생님 볼 때 무슨 말이냐면 병원의 증가가 있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 근데 그 사람의 everyday 어떤 그 사람의 entire life를 살아갈 때 그냥 태어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의 한 부분이었고 그런 어떤 death라는 걸 딱히 어떤 세레모니라든지 어떤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뭔가 특별한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이런 식의 어떤 normal life였단 얘기야. normal cycle이었단 얘기야. 그랬던 거를 병원의 양적 성장임으로 인해서 우리 요즘에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장례식을 집에서 치릅니까? 아니죠.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 어떤 장례 문화라든지 어떤 사람이 중간에 또 뭐 아플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우리가 케어를 받는 곳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젠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되는 것에 병원의 양적인 증가가 상당히 기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expansion 어떻게 연결된다? increasing control 그리고 dramatic rise 연결되는 거고 이 consequence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된다? 이제는 죽음이 일상생활의 삶에서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separation하고 연결됐던 겁니다. 같이 화살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이 지문의 절반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구체화를 보게 되겠습니다. Because as doctors achieved professional dominance in the practice of the medicine in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hospital emerged as the principal site for the diagnosis and the treatment of the patients. 보면은 의사들이 얻어감에 따라서 어떤 전문적인 dominance, 어떤 지배력, 장악력 이런 걸 얻어감에 따라서 in the practice 어떤 그 의학의 어떤 practice 실행에 있어서 어떤 어느 시기에 20th century 20세기 그죠 20th 어떤 20세기 어떤 초기 시대에 어떤 의학의 어떤 그런 관행에 있어서 장악력을 의사들이 얻어감에 따라서 그 말은 병원이 팽창함에 따라 이 말이죠. 병원들이 등장했더라. principal site 어떤 거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요한 지대, 어떤 중요한 장소, 핵심 지역으로 핵심 어떤 그런 어떤 스팟, 어떤 사이트 그런 장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for the diagnosis 어떤 진단이나 어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어떤 환자들에 있어서 그래서 in the words 계속 이 흐름은요 expansion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키워드를 그렇죠. 그래서 in the words of the one social historian 어떤 사회적인 역사학자의 말을 빌어보자면 whereas doctors came to patient in the 1970s by the 1920s, patients increasingly came to doctors. 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의사들이 1870년대만 해도 의사들이 왔어요. 환자들에게. 우리 옛날 영화나 소설 보시면 그 왜 집안의 주치의라고 하나요? 집안의 주치의들이 이렇게 뭐 007 가방 비슷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치러 오는 거를 많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찾으러 갔어요, 환자를. 그만큼 파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반면 1920년으로 흘러가면서 1920년은 세계로 고치면 20th century입니다. 아까 20th century early라고 얘기했잖아요. early decades. 1920년이라는 그 초반기가 됐을 때 20세기 초반에 이제는 환자들이 점점 더 누굴 찾으러 오더라? doctors를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갑이 doctors가 됐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이제 의리 입장이 된 거죠. 그죠? dominance가 doctor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over this time span. 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요. This time span의 this가 아주 쉬운 문법이에요. 지시형용사예요. 근데 우리 문장 sequence, 어떤 논리적인 위치, sequence 측면에서 지시형용사 이 작은 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클로예요. 이 기간 span에 걸쳐서 이 this time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1870년에서 1920년. 자,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This time span. 여러분 책에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0년에 1920년 그 부분이 this time span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걸쳐서 the American Hospital, 미국 병원이 change 바뀌었다. in size. 양적으로도 변했고 clientele, 어떤 고객 집단에서도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 부분들 결국에는 양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더 구체화로 1873년에 survey가 counted 뭔가 세봤는데요. 178의 어떤 hospital이 생겼고요. 이 시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about the 50 of the which were institution for the mentally ill. 그 병원. 178개 병원 중에서 약 50개 정도 병원이 보니 이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어떤 그런 정신질환,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또 많았다는 거죠. 예전보다 정신질환 어떤 병원이라는 조금 전문화된 병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23개. 잠깐만요. 1923년에 tabulation 이게 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1923년에 어떠한 표가 listed 등재했습니다. 뭐를 등재하냐면 6,830개의 자, 그런 병원을 등재했다는 얘기겠죠. 혹은 또 증가했습니다. For about 3,800의 %. 그 얘기는 이전에 비해서 3,008%의 양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병원의 양적인 증가가 거의 역대급이었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그죠? 그래서 why this change was most dramatic in the urban landscape. 자, 이런 변화가 굉장히 극적이었다. 위에서 계속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dramatic change가 in the urban landscape. 도시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났겠죠. 근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것이 또한 일어났더라 gradually 어떻게 서서히 in rural areas 어떤 시골 지역, 변방 지역에까지도 이제 서서히 그 그 병원의 양적인 변화가 이제 계속 더 파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it should have been no surprise. 이건 놀랄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리아라는 사실은. 그래서 one consequence. 이 문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결과를 얘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one consequence. 어떤 한 결과가. 그러므로 이 결과에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어떤 죽음이 이제 그들의 삶에서 분리되었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요. 앞에 우리가 잡았던 키워드인. 그래서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eaths away from home. 나오지 여러분. 어떤 죽음의 숫자에 있어서 증가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 원래 그냥 집에 어떤 그 사람의 평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냥 있었던 집으로부터 이제는 장례라는 어떤 그런 죽음이란 문화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부터 죽음이란 걸 away from, 따로 떼어놨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separation이죠. 분리했던 그 수적인 거에 어떤 증가가 생기게 되었다. 즉 그리고 그 집이 뭐냐면 컴마로 동격 설명을 듭니다. 동격 컴마죠. The traditional place. 어떤 전통적인 장소였습니다. For end of a life scenario. 어떤 인생 시나리오의 마지막.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얼마큼 살았는가에 대한 마지막에 전통적인 장소는 원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는 병원이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삶 속에 죽음이란 걸 떼놓게 되었다. 분리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요, 같이 선생님하고 한번 1번 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은 여러분, 위에 토픽 한번 보시면, landscape identity, perceived as a commodity. 자, 보면은, 어떤 landscape이라는 게 풍경이잖아요. 어떤 풍경의 identity라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풍경에 대한 정체성, perceived, 인지되어서 as a commodity라는 게 상품이란 뜻인데 이 단어를 몰랐다라면 이번에 이 지문에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지문을 보세요, 선생님. 이 지문을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지문에 보시면은 commodity라는 것이 4개 그 표시가 네모로 돼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표시로 2개가 딱 돼 있죠.
이 지문에서 킹왕짱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그러면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의 스펠링과 뜻을 모른다면 이 지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마럴이라는 상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그런 지문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 이 지문에서 말하는 topic sentence는 이 글의 중간 넘어 보시면 topic이라고 체크됐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체크된 문장 중에 The landscape itself, including people and their sense of self, takes on the form of a commodity. 자, 이게 topic sentence가 되겠고 중간에 이제 빨강색으로 나름 키워드를 paraphrasing을 표시해 놨고요. 녹색의 삽입 문장은 중간에 in other words로 시작하는 문장이 삽입으로 예상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The way in which people shape the landscapes often reflects the dominant culture. 보면 자, the way가 주어입니다. 자, 이 주어의 본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는 건 가장 핵심인 거 아시죠, 여러분? The way가 주어고 이 문장의 본동사는 reflects입니다. 반영하다라는 그렇죠? 그죠? 동사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보면 자, 사람들이 어떤 풍경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the way 방식이 뭔가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배적인 문화를 반영한다. 지배적인 문화가 투영이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in a highly commercialized setting such as United States, it is not surprising that many landscapes are seen as commodities. 자, 보면은 매우 어떤 commercialized 매우 어떤 상업화된 그 setting 장소에서 보면은 무대에서 보면 예를 들면 미국만큼 또 상업화된 것에 뭐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굉장히 상업화된 곳을 보면 그곳에 보면 it is not surprising 놀랄 바가 아니다. it가 주어 내리아가 주저입니다. So many landscape 어떤 많은 풍경들이 보여지더라 as commodities 어떤 상품으로 보여지더라. 미국의 어떤 헐리우드의 어떤 이미지며 어떤 미국의 어떤 상표며 미국에서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카메라리가 되고 셀럽들의 뭔가 다 그런 미국인들의 셀럽들이 입은 뭔가가 다 우리에게 결국 패션 아이템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에서 많은 풍경 어떤 주변의 풍경이나 어떤 viewpoint, landscape 이런 어떤 선생님 viewpoint라는 건 관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변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many view, viewpoint 아니고요. 그래서 many 어떤 그런 landscape들이 굉장히 상품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딱히 놀랄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워낙에 상업화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in other words라는 게 즉 다시 말하면이죠. 앞문장에 대해서 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they were valued. 이 they라는 게 여기서는 뭡니까? landscape. 어떤 many landscape하고 they하고 연결해 주세요. 어떤 많은 그런 landscape 그들이 valued, 가치 있게 여겨진다. Because of, 왜냐하면 their market potential. 그들 어떤 시장성의 잠재력. 그러면 시장성의 잠재력을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키워드라고 표시해놨는데 이 키워드로 표시해놓은 이유는 앞에 commodities. 키워드의 paraphrasing이에요. 어떤 시장의 잠재력, 그게 뭔데요? commodities죠.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 그 지역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에 대해서 바로 부연을 들었기 때문에 이 they 가리키는 게 대명사가 뭡니까? landscape. 이렇게로 표시해두면 이 문장의 삽입의 포인트는 어떤 대명사로서 landscape하고 they를 연결했고요. they를요. 그러던 키워드의 paraphrasing 측면에서는 commodities를 market potential로 연결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장 삽입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The resident develop an identity in part based on how the landscape can generate income for the community. 자, 그 거주민들이 또 정체성을 발달을 시켜요. 부분적으로는 based on 어디 기반을 둔 채로 어떻게 이 랜드스케이프이 어떤 그들의 삶에 인컴을 그리고 그 지역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들의 지역사회에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기반을 두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들이 뭔가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카메레리의 어떤 랜드스케이프의 어떤 경제적 가치, 시장성의 가치 그런 거를 그들이 염두에 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is process involves more than the conversion of natural elements into commodities. 자, 보면 이런 과정이 포함합니다. 어떤 그 변화 이상을 conversion이 전환이잖아요.
그냥 자연 요소, 이 자연 요소라는 건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어떤 풍경적 자연 요소들이 그냥 카메라리스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상품화, 어떤 로고가 달아지고 뭐 수브니어가 되고 기념품이 되고 단지 그런 전환만을 얘기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환 이상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환 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는 그 다음 문장에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선생님이 topic sentence로 잡은 그 포인트는 그 more than conversion이 뭐냐라는 걸 그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The landscape itself, 그 풍경 그 자체가 including people and their sense of self, 어떤 그 지역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자아에 대한 의식, 어떤 그게 아이덴티티겠죠. 그런 거를 포함한 랜드스케이프 그 자체가 takes on, 띄고 있다. form of a community, 그 풍경 그 자체가 어떤 상업성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 풍경 그 자체가. 그러므로 natural elemental community로 바꾸는 그 전환을 했기 때문에 community가 되기보다는 풍경 그 자체가 community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포인트는요. 자, 그 뒤를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의 로키 산맥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로키 산맥이라는 그 자체의 고유함이 상품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쌤 같은 경우 플로리다에서 디즈니월드라든지 키웨스트라든지 뭐 이런 데가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그 지역 자체의 랜드스케이프 갖고 있는 유니크함이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가 카메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자체를 뭔가 변환해서라기보다는 그 자체 포텐셜이 마켓으로서 어떤 승부할 수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서 보면 the landscape identity can evolve. 어떤 풍경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뭔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into sort of a logo. 이 로고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상품 판매할 때 로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라는 것도 카메라리, 그다음 market potential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죠. So that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to sell the stories of a landscape. 그 landscape의 어떤 이야기를 팔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 thus,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California's wine country, Florida's sun coast, or the South Dakota's badlands. 이런 게 다 뭡니까? 그 지역의 로고인 거죠. 그 지역을 뭔가 대표해서 상품화했을 때 붙는 어떤 로고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shape, 형성하더라. How about outsiders and residents perceive a place? 어떻게 그 어떤 외부인들, 외지인들, 여행객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거주민들이 그 장소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and these labels, 이런 어떤 표시란 건 이러한 로고들이 이런 것들이 뭔가 빌드 구축하더라. A set of expectation. 어떤 일련의 기대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ssociated with the culture of those who live there. 거기 살고 있는 어떤 거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연관한 채로 그런 어떤 문화와 연관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이거를 구축하는데 이런 레벨의 일조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문에서는 뭐다?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뭐를 띠고 있더라? 커머리티를 띠고 있더라. 상품성을 띠고 있더라. 이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지문 같이 보겠어요. 자, 2번 지문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위에 토픽 한번 보세요. The implications. implication이 뭐예요? 함축함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implication of cognitive views, 어떤 인지적인 관점, adopted for teaching the arts. 어떤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채택되어지는 인지적인 관점에 어떤 함축함이 된 바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이 지문에서 무엇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토픽 센텐스겠죠. 첫 번째 문장이 토픽 센텐스예요. 선생님이 파란 색깔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the art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nature of art 이 문장이 토픽 센텐스인데 이 토픽 센텐스에서 특히 선생님이 파란색 네모로 아주 중요하게 키워드를 아주 눈에 띄게 팍팍 표시해놨지 여러분. multiple views, 그다음 multiple theories, 어떤 다양한 견해, 어떤 다양한 이론들. 이게 아까 토픽에서 말했던 implication. 그 어떤 예술을 가리키기 위해서 채택되어진 인지적인 관점의 함축 함의가 뭐야? 그 함축 함의가 multiple views. 그 함축 함의가 multiple theories. 다양한 견해, 어떤 러너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실제 그 예술의 수업의 성격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론들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둘에는 굉장히 공통분모가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자, 보겠습니다. There are multiple views of the runner in theories of cognition. 자, 뭔가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지의 이론에 있어서 이런 말들 어렵지, 여러분. 그냥 어떤 학생들의 인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보면 of the runner, 학습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학습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 중에 multiple views, 상당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Just as 마치 뭐처럼 there are multiple theories, 어떤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the nature of art, 이 nature는 당연히 자연 아니지 여러분. 이 네이처는 속성, 뭐 그런 거겠죠. 특징이라든지. 어떤 예술의 속성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듯이 어떤 학습자를 바라보는 어떤 학습자의 인지적인 과정을 바라볼 때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뒤에를 보면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화살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role individual 첫 번째. 그 화살표 따라가겠습니다. autonomous structure. 이 autonomous라는 게 독립적인, 자립적인 뭐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혼자 있는 그만 외로운 것이 여기서 독립적인 이 말이거든요. 어떤 독립적인 individual 그리고 어떤 독자적인 자립적인 structure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되고요. 그러면 lone individual 이렇게로 바라보는 견해가 이 화살표로 연결되는 어떤 혼자 독립의 자립의 어떤 독자적인 이 부분이 multiple view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라고 예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another view가 뭐 있냐. 그거는 이제 another theory가 또 뭐 있냐 보면은 학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뭐 학생이든 어떤 뭐 예술 수업이든 뭐든지 간에 한 견해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 social or cultural context 어떤 사회적이고 그 다음 문화적인 컨텍스트 사회적인이라는 말에 이미 혼자가 아니죠. society라는 건 여러 명들의 어떤 집합 아닙니까? 아무리 적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여러 그룹들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바라보는 어떤 교습자, learner, 어떤 학습자를 어떤 social, cultural context 안에서 보는 견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술 수업이나 뭐 이런 것도 social and cultural origin으로 볼 수 있는 견해가 또 그와 연관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multiple view, multiple theory 중에 두 채널, 어떤 두 개의 어떤 그런 갈래를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겠어요. Some portray, 어떤 일부 사람들은 portray 묘사합니다. 학습자를 as a lone individual, 어떤 외로운 individual, 혼자 있는 독립적인 그런 individual이야. Trying to make sense of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을 혼자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래서 for the matter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뭐를 세상을 이해하려고 혼자 막 굉장히 고심하면서 외롭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multiple view 중에 하나다.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근데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picture, 이때 picture는 그림이 아니고요. 동사로서 또 묘사하다요. 다른 사람은 또 묘사하더라. learners, 학습자들을 as a living 살고 있다. with a social or cultural context,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문맥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from which 그런 어떤 문맥으로부터 선행사가요. social or cultural context 선행사고요. 이 선행사를 데리고 관계대명사가 which로 연결됩니다. 근데 from which라는 건 뒤에 문장이 완벽했을 거고 그 완벽한 문장에서 원래는 knowledge derives its meaningful from the social or cultural context 였던 문장을 두 개로 이 두 개였던 거를 관계대명사로 합치는 과정 속에서 from which가 생긴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묘사하기를요. 학습자는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존재다.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맥 안에서. 근데 그 사회적 문맥으로부터 보면 지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다. 그것의 어떤 의미가. 그래서 such different 그러한 다른 견해라는 거는 이 문장의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such different views라는 표현의 such가 문장 삽입에 아주 중요한 쿨인 거예요. 이 such different view를 통해서 lone으로 봤던 view, 그 다음에 social culture로 봤던 view, 이 두 가지 뷰가 different view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견해들, 어떤 학습자에 대해서 봤던 그런 다른 견해들이 뭔가 가지고 있더라, 결과들을 야기한더라 for teaching the arts. 예술을 이제 가르치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흐름이.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어떤 결과를 끼치는데 그 예술의 가르침 또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multiple. 근데 앞에는 multiple view라고 한다면 학습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multiple theory가 되겠죠. 그죠? 자, 또 보세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if a work of art, 어떤 예술 작품이 are to be understood, 이해되어진다면 in terms of social and cultural reasons and purposes, 어떤 그 예술 작품의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기원과 목적, 이 부분이 앞에서 말했던 social, cultural context 이 말인 거죠. 연결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예술 작품이 이해된다면 그리고 난다면 그것이 결국 make sense, 이해가 된다. to integrate, 뭔가 통합하는 것에 knowledge of artwork,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 이해를 통합하게 된다 into those subject, 그런 어떤 과목 주제들로, 즉 예를 들자면 social studies of history or history, 어떤 그런 사회 과목이나 social study나 혹은 history 역사나 이런 어떤 과목하고 어떤 예술의 지식을 접목하는 것이 일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를 예술 작품을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맥에서 보면 어차피 사회 문화적인 문맥 속에서 소셜 스터디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결국 히스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곁이 같이 맞물리고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ere 그곳에서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사회 지식이 is collaterally라는 것이 나란히 제공되어집니다. 즉 예술을 social, cultural context, origin에서 보게 되니 그곳에서 나란히 누구까지도 어떤 사회 공부까지도 문화 공부까지도 더 같이 side by side, collaterally 나란히 뭔가 이게 제공되어지고 나란히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병행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if works of art, 어떤 예술의 작품들이 are thought of as autonomous structure. 자, 그러나 예술 작품들이 이번에는 아까 Rone에 해당하는 그 채널이네요. 자, autonomous라는 게 자립적인이잖아요. 어떤 자립적인 구조로 이해가 되어지고 여겨진다면 whose meaning, 그 어떤 자립적인 구조의 의미는 is set by the artist. 예술가 혼자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는 거죠.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where there is one objective or right interpretation. 어떤 이때 one이라는 게 정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혼자가 정했으니까. 어떤 하나의 objective 목표, 그지? 어떤 하나의 잠깐만요. 하나의 objective. sorry. 하나의 어떤 여기서는 객관적인이 되겠네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어떤 올바른 interpretation.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객관적이면서도 올바른 해석, interpretation, 그것이 예술가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 자립적인 구조의 의미가 설정이 되어진다.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근데 그곳에 보니 여기서 where의 선행사는요. 앞에 autonomous structure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자립적인 구조에서 보면 there is one 하나의 어떤 objective 객관적이고 하나기 때문에 그런 right 어떤 올바른 그런 해석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independent of its social context. 어떤 사회적인 문맥에서 independent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말했던 social cultural context로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independent of 독립적인 이 말이 결국 regardless of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it might make more sense. 더 일리가 있을 것이다. to 이해라고 보는 것이. So to pair this concept of the art with 자 pair 세모 그다음 with 세모 pair A with B A와 B를 뭔가 쌍으로 연결하다 합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술에 대한 이런 개념을 the view of a learner 어떤 학습자에 대한 견해 as a lone individual 즉 autonomous structure라는 것은 학습자를 어떻게 바라봤다? lone 혼자 외로운 어떤 개체 어떤 individual 개인으로 바라봤던 견해하고 결국 peer 쌍을 이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훨씬 일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글 지문에서는 학습자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듯이 론하게 바라볼 수 있고 social cultural context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술 수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social cultural origin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또 이론에서는 autonomous structure 굉장히 자립적이고 뭔가 혼자서 하는 그렇게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각각 학습자든 예술 수업이든 multiple view 그다음 multiple theory가 다 있다. 그런 부분에서가 둘이 공통 부분이 있구나라고 설명했던 그런 지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오늘 수능 완성 챕터 4의 3번 지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다음에 4번 지문에 비하면 다소 평이합니다. 4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이 지문은 뮤직이라는 거가 메인 소재고요. 자, 첫 줄에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표시해놨죠. 타피 센텐스의 제목. 자, 음악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면 이 지문은 meaningful behavior, 나름 의미심장한, 유의한, 그죠? 유의미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That follows rules, 어떤 룰을 따르는. 그래서 이 글에서 포커스를 두는 것, 음악이란 것, 룰 베이스다. 룰을 따르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문해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생님이 네모 표시해 놓잖아요. 이 지문에 룰 governed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킹왕짱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룰에 기반을 둔 룰의 지배를 받는 이 부분의 연결이 rules.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음악은 룰을 따른다 이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you may resist the notion that music, what you think it should be, free to express emotion, is best thought of as a rule-governed behavior. 자, 여러분은 저항할지도 모른다. 어떤 개념의 notion, 뇌리아라는 개념. 크게 대절이 여러분, that부터 어디까지 behavior까지가 대시 이끄는 절이고요. 이 대시 이끄는 절이 또 notion을 꾸며주는 동격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동격의 접속사지요. 자, 그 안에 구조를 또 보면 뮤직이 대절의 주어고요. 자, comma which 부터 어디까지 emotion까지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삽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뮤직이 주어고 is가 동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어떤 개념을 여러분은 싫어하시냐면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you think 이것도 삽입절이 얘들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원래 음악은 should be free. 자유로워야 된다. To express emotion.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에 그게 원래 음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음악이 is best thought of. 최고로 잘 이해가 되어진다, 생각되어진다. rule-governed. 어떤 규칙에 기반을 둔 룰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라고 뭔가 최고로 잘 묘사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음악은 자유지. 어떻게 음악을 rule-governed라고 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작가는 아니다. 음악도 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rules govern our meaningful human cultural behavior in just this way. 그러나 이 룰이라는 것이 지배를 한다. 모든 의미 있는 인간의 문화적인 행동을 단지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 인간의 문화적인 행동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음악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문화, 역사, 행동을 보면 결국 룰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So the point is, 자, 이 문장이 답변이죠. The point is not, 자, not A but B라서요. not 세모하시고 but 세모하시고 둘이 연결해 보세요. 우리 not A but B라는 건 A가 아니고 B다. 이 글의 또 포인트는 but B가 핵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요. Not that musical performance is predetermined by rules. 어떤 그런 음악의 수행이 어떤 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실제 중요한 건 데디하다. 자, 이때 it이 가리키는 건 musical performance. 음악적인 스윙이 proceed, 나아간다. 뭔가 앞으로 진척해 나고 진보해 간다. According to them. 그들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이게 뭐야? 이 가리키는 게 뭐 지칭 추론이기도 합니다만 rules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음악이라는 게 마치 게임과 같고 혹은 conversation 대화와 같다. 즉 어떤 우리가 게임에서 룰이 없으면 결국 그 게임의 의미가 없잖아요. 대화라는 것도 오고 가면 어떤 일련의 룰이 있는 거지. 그 룰이 없으면 대화는 결국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룰이 없으면 we could not,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without agreement, 동의하는 바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동의도요, 룰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동의하는 바가 없으면 about what words, 우리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혹은 what they mean, 그 말들이, word들이 뭘 의미하는지, and how they are used, 어떻게 그 말들이 사용되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일련의 agreement, 즉 룰, 이런 거가 없으면 we could not hold a meaningful conversation.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대화를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죠. So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문장은 들어갈 위치, 문장 삽입이 중요하겠습니다. Just as meaningful conversation can express emotion.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그 앞에 살짝 우리가 약간 통념에서 거론했던 그럼 이 음악이라는 게 이모션을 터치하고 이모션을 익스프레스하는 표현이 그런 쪽 요소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유의미한 대화라는 게 자, 이 문장은 앞에 meaningful conversation을 지탱하려면 룰이 중요해.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연을 두면서 살짝 그 반론에 대해서 약간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문장 느낌이에요. 이 문장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얘기하겠죠. 그래도 음악에서 중요한 거는 감정 표현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의미한 글의 대화라는 게 표현할 수 있듯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듯이 so meaningful music 음악이라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음악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emotion이죠. 그래서 유의미한 음악도 감정을 또한 as well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So Jonah occurs in exactly the same way. 뭔가 정확히 완전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에서 하듯이 감정을 표현한 것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랄지라도 부분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글에서 포커스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음악은 룰 베이스다. 이게 더 메인 포커스인 거죠. 그래서 further 더 나아가서 if a listener 어떤 청자가 does not understand the rules 어떤 그 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또는 그녀가 이해하게 된다. neither A nor B이기 때문에 결국은 neither 세모 nor 세모 A도 B도 결국은 이해를 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ention of the composer of musicians 어떤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는 음악하고 있는 지금 음악가의 intention 의도를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nor the music structure 그 음악의 어떤 구조나 어떤 틀 이런 것 또한 이해를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anyway 중요한 건 음악은 룰 베이스고 그 룰을 알아야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 4번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EBS의 지문이 어렵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쉬운 지문이 9월과 수능에서 나오는 건 얘들아 딱히 기억도 잘 안 나. 이게 EBS인지에 대한 감흥도 없고요. 체감률도 떨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키워드나 어떤 키워드의 연결성이 좀 화려했고 어떤 소재가 좀 독특했고 지문 난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그 지문을 미리 봤는데 EBS에서 이렇게 근데 그것이 9월에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 오히려 체감률 느끼는 너희들이 느끼는 이거 봤던 지문이다 이거 기억난다 그런 체감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EBS에서 만나는 어려운 지문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이런 지문일수록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문의 토픽을 보세요, 여러분. Inside the story, an inside the story of how economists got its disgraceful nickname. 자, 어떻게 경제학이 그 경제학의 disgraceful 불명예스러운 어떤 부영광스러운 얘기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닉네임, 어떤 별명 그거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에 대한 내부 이야기가 이 글의 주제예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로 선생님이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해놨는데 먼저 this honorable name 혹은 this smart science 이런 게 경제에서 붙었던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 불운한 어떤 학문 이렇게 이름이 꼬리표가 붙었다는 거죠.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건. 근데 그것에 실제 그 이름이 붙게 된 내부 이야기를 파헤치다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역사가인 토마스 켈러 이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경제에 대한 그 동그라미 보세요 여러분 경제에 대한 이 사람 개인적인 부정적인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즉 경제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 그런 개인적인 어떤 본인의 의견이 본인의 반응이 그런 느낌이나 이제 그런 게 약간 반영돼서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된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ince the 19th century, 19세기 이래로 보면 경제라는 것이 has been 뭔가 태어났다, 얘기는 뭔가 만들었다, 야기했다, 그렇죠? 생산해냈다. Dishonorable,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 혹은 of 뭐의 dismal science. dismal science, dismal이 우울한 뜻인 거고, science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discipline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학문이란 뜻이에요.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재미없고 굉장히 진부하고 그런 어떤 과목이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건데, 자, some people think economics is called dismal science because it's a dry and a difficult subject.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해. 경제는 불린다. dismal, 어떤 우울한 학문이라고. 왜냐하면 경제는 dry, 굉장히 건조해. 뭔가 촉촉하지 못한 얘기는 뭔가 우리들의 어떤 재밌고 어떤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건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dry해. difficult, 굉장히 어려워. 다가가기 어려워. 이제 그런 과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오명이 붙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It's because 왜냐하면 economics tackles depressing topics.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더라. 그것은 왜냐하면 경제라는 과목이 tackles, 이때 tackle은 다루다란 뜻이에요. 다룬다. depressing topics. 뭔가 좀 우울한 토픽들을 다루지 않느냐.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such as poverty, 어떤 가난이나 crime, 범죄나 전쟁이나 세금이나 inflation,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물가 상승이나 혹은 경제적인 collapse, 어떤 붕괴라든지 다소 무겁고 진부하고 좀 우울한 주제를 다루는 게 그 과목 아니야? 그러니 그 과목의 이름이 우울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So the Cheerless nickname has been attributed by some to Scottish historian Thomas Keller, who repeatedly coined the term when discussing economics. Thomas Malthus' prediction that one day population growth would outstrip food production and cause widespread famine. 자, 문장이 다소 길지 여러분. 자, cheerless라는 거 환호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이 cheerless가 앞에서 말했던 dismal 같은 말이죠. 이렇게 뭔가 활기가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우울한 닉네임이 뭔가 has been attributed, 기인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부 사람에 의해서, 즉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 사람에 의해서 일부 사람에 의해서 보면 기인되어졌다 to 이하라는, 즉 어떤 스코틀랜드 역사가인 특히 토마스 컬, 이 사람에 의해서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 닉네임이. 근데 이 사람은 who repeatedly 뭔가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coined, 주주하다라는 거죠. 만들었다. 그 용어가 뭡니까? dismal science 이거죠. 그 용어를 그래서 when discussing 뭔가 토론할 때 경제학자인 토마스 말터스라는 사람의 어떤 예측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근데 이 데리아라는 게 동격의 대시입니다. prediction을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과 즉 토마스 캐럴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토마스 말터스라는 또 다른 역사학자, 또 다른 경제학자, 이 사람의 예측이 뭐였냐면 데리아다. 어느 날 인류는 어떤 population growth, 어떤 그런 개체군의 어떤 성장이 outstrip이라는 게 앞지르다는 거야. 인류의 성장이 너무 폭포수같이 늘어나서 앞지를 거다 결국에는 food production, 음식의 생산을, 그래서 결국에는 야기하게 된다. widespread famine, 어떤 널리 퍼진 결국 기근기아를 야기하게 될 거라는 굉장히 인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죠. 그런 어떤 예측, 그런 거를 뭔가 토론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 부정적인 어떤 경제상을 말할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글에서 말한 건 하나의 썰이에요.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실제 이 이름의 어떤 인사이드 스토리야?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 자, 보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and cause. 자, 잠깐만요. is true 보세요. sorry. 자, 사실입니다. 데리아라는 게. 자, Carol wrote about a martyrs on occasion. 자, 사실이다. 그래. 토마스 캐럴 그 사람이 썼다. 어떤 본인이 어떤 글을 썼던 아티클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말터스라는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글을 쓰긴 썼다. on occasion. 이따금씩 쓰긴 썼다. 그러나 여기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carries negative characteristic of economists in fact appears in an article. 그러나 이 캐럴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특징,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의 부정적인 특징이 사실은 등장하더라. 다음 같은 기사 글에 네디아라는 기사 글에 he wrote about 그가 썼던 기사 글에 근데 뭐에 대해서 쓴 글이냐면 사실 막상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slavery in the West Indies. West India는 건 서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에서 팽배돼 있었던 slavery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썼던 그 글에 사실은 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 사람의 견해가 그때 등장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not in any of his writings about Malthus. 즉, 이 사람의 그 경제적인 오명이 나올 법했던 어떤 유래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 멜터스라는 경제학자에 대한 어떤 라이팅, 글, 그거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서인조 제도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노예제도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 그 글에 보면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너무 농후하게 드러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nd as it turns out 드러났듯이 캐럴 이 사람의 delivery를 전달했다. His insert to economists 어떤 경제에 대한 그의 굉장히 어떤 그런 비방, 그죠? insert 그 어떤 경제 향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아까 negative characteristic 같은 말이죠. 그의 어떤 그런 모욕, 비방 이걸 드러내더라. simply 왜냐하면은 the free market economists of his time 그의 당대에 어떤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어떤 경제학자들이 did not separate his pro-slavery 이 카롤 이 사람이 그 노예제도를 뭐하는 입장이었냐면 프로야. 이때 프로라는 건 찬성하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그의 입장을 그의 당대의 다른 경제학자들이 지지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 이 토마스 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삐진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데 그 당대 경제학자들의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뿔이 난 거예요. 경제학자를 향해서. 그래서 그의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투영시켜서 경제라는 건 굉장히 불운한 과목이야. 우울한 과목이야. 라고 오명을 붙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는 economics 경제라는 게 earned 얻게 되었다. is less than auspicious. auspicious라는 게 상서로운이거든요. 그러면 less than이라는 게 상서롭지 않은 닉네임. 즉 이게 뭐예요? 상서롭지 않다라는 것. 이 말이 결국 dismal. 어떤 우울한이라는 어떤 오명. 이런 오명이 여기서는 less than auspicious. 예사롭지 않고 상서롭지 않은 이런 말인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불길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dismal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다. for 자 마지막 줄 잘 보세요. 추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9월과 수능에는 당연히 6월도 마찬가지고요. 함축 추론이 반드시 지금까지 선생님 보면은 특히 수능을 보면요. 함축 추론이라는 게 그 수능에서 들어간 지가 선생님 볼 때 한 최근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형이 들어가게 된 게. 근데 그 함축 추론의 지문의 출처가 대부분 EBS 지문입니다. 특히 이 문장에 특히 마지막 부분에 함축 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보라 색깔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표시해 두시고 별표 해 두시기 바라요. 자, for 왜냐하면은 이때 for는 약간 이유로 보십시오. 그래서 being on the one most would agree was the right side of history. For being 어떤 곳에 있다. 자, being은 동명사거든요. What most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동의하기에 자 most부터 agree를 삽입으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 뭐 해도 괜찮고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괜찮고 그 당대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결국 무엇이냐면 history 역사의 올바른 측면 어떤 positive한 측면 이 말인 거죠. this 말이 아니라 어떤 경제의 올바른 측면, 바른 측면의인 것에 대해서 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올바른 경제 올바른 것이라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slavery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말을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 anti-slavery. 아까 프리의 반대말을 붙여서요. 다시 마지막 문장 이해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얻게 되었다. 이 토마스 칼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반영 때문에 어떤 그런 본인이 다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노예제도를 굉장히 지금 찬성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을 뭔가 경제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좀 나쁘게 함으로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해가를 한 거죠.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상서롭지 않는, 즉 dismal이라는 오명을 붙이게 되었다. For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동의하는 것에 서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거냐면 역사의 올바른 측면이었던 것에 그 올바른 측면이란 게 어떤 slavery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므로 이거 입장과 많은 사람들의 slavery 반대하는 입장, 이사 토마스 카이라는 사람의 slavery 찬성하는 입장이 서로 어떤 상반을 이루고 뭔가 충돌을 이루었겠죠. 그런 충돌 속에서 우연찮게 거기서 생기게 된 용어가 그게 바로 실제 인사이드 스토리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속에서 얻게 된 게 경제가라는 과목이 dismal science다. dismal discipline이다. 라고 오명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